네,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조아룡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장에 가다 오늘 가볼 주제 지역은 바로 서초구입니다. 제2의 강남에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이 강남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강남이 왜 안정적이고 꾸준할 수 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남이라는 특성 자체가 서울의 중심이고 대규모 업무단지나 그에 따른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365일 중에서 이런 직장인들이 200일 이상을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 집중근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집중근접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근무지나 업무지가 많기 때문에 이 강남권의 수요들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또 강남역 부근부터 역삼역 부근까지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에 대비해서 서초구는 업무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대비해서 아예 없지는 않았었지만 상대적으로 강남구보다 업무지가 적었다라는 거죠. 상업지도 강남에 대비해 그리 풍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남과 가깝기는 하지만 가격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초구가 이 강남구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재 쪽에 있는 양재 RNCD 특구 지정이라든가, 이 내용은 RNCD 특구는 결론적으로 영도개발 쪽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선다는 건데요. 그만큼 업무단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 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또 강남과 서초를 단절했었던 이 정보사부지를 없애고 서리프 터널이 개통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남구와 서초구가 단절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게끔 강남구와 서초구 주민들이 서로 오갈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매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발 호재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나열을 다 해드렸지만 시간상 다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2의 테헤란로 개발 예정지라든가 정보사부지 개발 예정지를 오늘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도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저기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초구가 이게 도로 환경 사업이라든가 건설 지하로 묻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강남과 갭 메우기가 좀 갭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개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남이든 서초구든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렇게 막히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왜 이렇게 오를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사람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어떤 그 좋은 가치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는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35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이 서초구의 가치는 꾸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소액 투자라든가 오피스텔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도 좋지만 먼저 이런 곳들을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무터미널이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낙후가 좀 되어 있고, 안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좀 탈바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왼쪽 편에 보이는 이제 신한은행 이 뒤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터미널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태촌들이 많은데요. 이 모태촌들을 없애고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을 짓고, 또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말이 아파트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형식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소 좀 공급량이 많고, 아직까지도 모텔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텔은 아무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해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임대를 놓을 때 약간은 고생을 한다고들은 합니다.
자, 이제 남부터미널에서 교대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왼쪽 편, 오른쪽 편에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왼쪽 편에 있는 이제 모태촌들을 없애고, 아무래도 모태촌은 상업지가 많죠. 땅 용도가. 그러다 보니까 높은 층으로 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혼합해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많은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모텔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삶의 거주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교대역이라든가 그 법조타운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집중금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그래도 꾸준히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나무터미널에서 교대 쪽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교대가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죠. 학생 수요라든가 또 학생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수라든가 뭐 그런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태인안로라든가 선정릉, 그리고 또 뭐 역삼역, 강남역 부근보다는 업무 단지가 상당히 없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호재, 업무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구를 뭐 거의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정적이면서 강남권을 누리면서 또 거기에서 또 개발 상승력을 볼 수가 있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뻔한 강남구보다는 서초구가 좋지 않을까 생각에 오늘 이렇게 서초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자, 이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요, 강남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동을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요. 서초동이라는 지도와 강남구 지도를 딱 봤을 때 강남역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느냐를 좀 따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서초구의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가 상승과 또 강남역을 다 걸어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역삼역까지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히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가 있겠죠. 특히 다세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뭐 골목 6m 이하 골목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도로가 굉장히 크죠. 이런 도로에 있는 주택들을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길하고 가까울수록 매도라든가 임대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신축만 막 굉장히 세입자들이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시간이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큰 길에 있는 것들은 출퇴근한다든가 저녁 늦게 귀가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한 감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꾸준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성 세입자보다 여성 세입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세대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밀집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단독주택이 많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에 몇 개 섞여 있는 이런 주택들을 선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황금성이라든가 재임대를 놓으실 때 굉장히 용이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서초동 여기가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지금 도로는 굉장히 좁아 보이긴 한데요, 양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정원 딸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쁜 한옥이 지어져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하지만 돈이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들이 많은 곳이라든가 다세대들이 많이 없는 곳에다 투자를 하셔야지, 어차피 강남은 재개발 투자라든가 이런 거 개념을 보고 하는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희소성 그리고 나중에 환금성을 따지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서초동, 서초 1동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한번 지금 돌아봤고요.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가 코오롱 스프렉스 부지입니다. 그 오른쪽 편에는, 자,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현재는 뭐 창고 형식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까운 땅이죠. 자, 저기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강남역에 있는 높은 건물들과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 부지 일대로 개발 사업을 하고 상업지라든가 문화시설 그리고 업무단지, 대규모 업무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2의 테헤란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해부터 사업 단계를 밟기 위해서 지금 승인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한 6, 7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계속 흐지부지 되다가 이제 좀 윤곽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넓은 땅이에요. 굉장히 지금 실제로 현장에 와보시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아까울 수밖에 없는 땅이죠. 여기까지는 아직 서초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와 가까운 서초구에 투자를 하셔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지역일수록 더 빠른 집가 상승이라든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에 주차를 하고 서초동에 있는 우리 롯데치성 부지 앞쪽에 지금 한번 와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롯데치성 부지고 바로 이제 여기 오른쪽 편은 코오롱 부지입니다. 그래서 롯데치성 부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저기 안쪽에 라이온 미싱 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져서 업무단지가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저기 지능 아파트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101제곱미터 제일 작은 평수대가 호가가 21억 정도를 지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삼성타운이 같이 겸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서초구에 굉장히 많은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 강남역 뒤쪽은 다소 좀 주택가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큰 빌딩으로, 그러니까 높이는 63 빌딩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삼성 코엑스에 못지않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부터 해서 롯데치성 부지 개발하고 삼성타운까지 해서, 그리고 지능 아파트는 또 재건축이 앞두고 있고요. 라이온 미싱이라든가 이 부지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규모로 보실 때는 약 42,000제곱미터라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부지죠. 자, 개발 논의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기부 체납이라든가 관련해서 서울시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지구단위 계획안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는 서울시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진 되는 사업이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초구 입장에서도 이 금싸라기 땅을 굳이 내버려 두고 뭐 그냥 썩혀둘 필요가 없겠죠. 이제 서울시와 지주들 사이에 사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이때가 뭐 거의 86,000제곱미터라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삼성타운 포함 규모로 강남 도심에 집중됐던 핵심 업무 상업의 기능이 서초구 이대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자, 여기 정면에 보시는 곳이 이제 서리프 터널입니다. 이제 개통을 이미 했어요. 개통을 이미 해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제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넘어가는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위에 보시면 공원 같은 것들이 꾸며져 있고, 나가자마자 오른쪽 편에 정보사 부지가 지금 이제 펜스를 쳐놓고 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잘것없는 그냥 터널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터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랑 서초구를 이어주기 때문에요, 좀 단절된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남권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뭐 서초동으로 오갈 수가 있고, 서초동에 사는 주민들이 또 강남구에 근무지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대 이름 나오지 않죠. 어차피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땡땡 부대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여기에 업무단지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리포 근린공원에 왔습니다. 지금 해가 좀 빨리 떨어져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 위치가 여기가 LG 자이 아파트입니다. LG 황씨 자이 아파트고,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여기 있는데, 여기 내방역에서 이 서초역, 그러니까 교대역까지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터널 위에 있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대 쪽으로 가는 길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차로 빨리 통화를 하면서 제대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대지 면적은 한 9만 제곱미터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은 35만 제곱미터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DN 그룹이 해당 정부사 부지를 1조 9천억 정도의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하고요. MDN 그룹은 2023년도까지 2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하게 돼서 정보사 부지의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를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 가다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벌써 날이 이렇게 좀 어둑해졌는데요. 이제 우리 서초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강남권과 서초권은 안전하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격들이 이미 20-30억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굉장히 부촌이며 서로가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강남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 서초구에 집중을 하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드리면 롯데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라이온미신 부지, 그리고 삼성 그 타운까지 융합을 해서 복합 업무단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역 못지않는 또 제2의 테헤란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서리프 터널 개통이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죠. 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단절시켰던 이 하나의 그 정부사 부지를 없애게 되고 터널이 생기게 되면서 같이 융합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를 이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과 서초권은 딱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서초구 이때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리프 터널을 나가게 되면 오른쪽에 정부사 부지 개발, 친환경 복합 업무단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업무단지가 생긴 것 자체가 강남권에 비해서 서초구는 다소 직장인들이 좀 부족했었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하게 되면서 앞으로 꾸준히 집가 상승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에 가까운 서초구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다세대密집 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密집 지역 이런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공급량이 좀 적은 지역, 그리고 큰 길 라인에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임대라든가 공실 걱정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또 다른 개발 호재를 찾아서 그리고 이슈가 되는 지역들을 찾아서 현장에 가다 이제 많은 소개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추운 날씨인데도 감기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